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전국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신속하게 거부권 행사했고 이례적으로 입장까지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높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속하고 또 확고한 용산의 입장을 이제 밝혔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당내 일각에서 뭐 총선 후 특검 수용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지야 더 이상의 타협이나 또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지를 여권과 그리고 지지층에게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쌍특검법 지금 뭐 검찰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갔습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작년 2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주범으로 보이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지금 선고되어 있는데요. 예. 이때 1심 재판에서 김 여사 관련된 그 3개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지 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후에 검찰의 어떤 그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특검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이고요. 예. 55 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곽상도 전 의원 부자,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55 클럽에 거론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법조계 고위층들이 굉장히 많이 연루가 예. 돼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사도 없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특검이 제기되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앞에 우리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에 관해서 언급이 됐는데 자, 이건 뭐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사실 제2부속실하고 특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여론을 좀 달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일종의 연착륙 카드다. 그래서 야당에서 또는 언론에서 그동안에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았고 또 특별감찰관 얘기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론을 좀 달래고 또 이후에 있을 어떤 후폭풍들을 조금 연착륙시키기 위한 카드로 용산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여권에서도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갖다가 여권에서 좀 강력하게 맞대응 카드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쌍특검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고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재표결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 재표결을 언제 하느냐가 쟁점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재표결은 지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9일날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잡혀 있거든요. 예. 이때 재표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재표결에서 이것이 다시 재의결이 되려면 예. 전체 국회의원이 참석했다고 했을 때 199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예. 근데 이번에 특별법 발의될 때 야권표 다 모은 게 180표였거든요. 그러면은 19표 정도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예. 9일 날 만약에 이 재의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그다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예. 민주당은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날 이후에 2월 중하순경에 재표결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때가 되면 국민의힘의 소위 공천 물갈이가 시작이 되고 예. 컷오프되는 국회의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탈표가 생길 수 그럼 있다. 이탈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총선의 어떤 쟁점을 김건희 특검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점도 야권이 설 이후에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이게 뭐고, 자, 이게 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 또는 부처 간에 권한의 충돌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지는 겁니다. 예. 취지는 삼권 분립을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거죠. 대통령의 권한 중에 예를 들어 사면권이 있는데 예. 사면권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가족 마음대로 사면하면 안 되지 않냐. 마찬가지다. 예. 거부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가족 문제인데 이걸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예. 이게 그래서 한번 이것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예. 여권에서는 뭐 꺼리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언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총선 전에 판결을 내리면 그 여파가 총선에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지금으로서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미리 좀 들어봤는데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선거에 미칠 판결을 바로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총선 이후가 돼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야의 총선 준비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장의 판사 출신인 정영환 교수를 지금 내세웠는데 공천 전략이 뭘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정영환 새로 공관위원장 되신 분은 10년 정도 판사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예. 나서 한 20년 정도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예. 국민의힘 정치권과 그렇게 큰 접점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정치에 때가 묻지 않으신 분이니까 소위 말해서 공정한 경선 공천 관리 뭐 이거는 뭐 확실하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치권과 큰 연관이 없거나 또 비정치인 출신 공관위원장들이 여태 관례를 보면은 공천에 큰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들러리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여권 내에서 일각에서는 이거 사실상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위한 포석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재 속에서 공천관리위원 15명 인선을 마쳤습니다. 외부 인사가 12명인데 특징은 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소위 진보 진영의 그 원로 학자 출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비명계에서 제기하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것과 관련된 공정성은 좀 어느 정도 예. 좀 많이 이제 완화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민주당의 공관위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외부 심사위원입니다.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그랬고 이것이 이유가 되는 거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래서 지역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 핵심이 소위 컷오프 룰입니다. 예. 하위 20%에게 감점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하위 10%에게는 그 감점폭을 10% 더 늘려서 30% 감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인위적인 물갈이는 아니더라도 예. 좀 자연스러운 물갈이 폭은 조금 더 커질 거다. 지난 총선에서 29명이 교체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은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고 소위 비명과 친명 간의 그 공천 경직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넘기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한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